지금 전 세계 에너지 질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없는 나라 한국이 1억도. 인공태양 실험에서 300초라는 기록을 내놓자 미국, 유럽, 일본이 동시에 계산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불과 15년 전 한국은 국제핵융합 회의실에서 단 한 문장으로 잘려나갔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그 판정과 함께 한국은 검증 대상 제외, 접근 권한 0%라는 굴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말 그대로의 결과가 지금 판정자들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조롱받던 자리에서 세계가 기준을 묻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반전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벨로입니다. 국제핵융합 프로젝트 기술 검증 책임자죠. 우리는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탈락시키며 얻은 결론이었죠.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늘 실패 뒤에 붙었습니다. 성공한 기술은 언제나 숫자로 먼저 말을 걸어왔고 실패한 기술만이 가능성을 변명처럼 내세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17개국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두께는 평균 300페이지. 각 문서마다 붙은 포스트잇 개수만 해도 120개가 넘었죠. 저는 이 서류들을 읽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통과 아니면 탈락. 그 사이에 회색 지대는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스프레드시트에는 붉은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실패 확률 계산식이었어요. 1%라도 나오면 즉시 탈락 처리.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이 지나치다고 말했지만 저에게 1%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1%가 실제 현장에서는 정전, 폭발, 그리고 국가 단위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이미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국가의 운명이 갈렸죠. 그 무게에 익숙해진 지도 오래였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플라즈마 안정화 데이터가 나왔어요. 온도 1억도 유지 시간 6초. 재현성 검증 결과는 98%였습니다. 저는 초록색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였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기장 제어 정밀도가 0.001% 이내. 이 정도면 논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통과였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죠. 그때 동료 엔지니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르쿠스, 데이터 확인 부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온도 편차는 0.2도 이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책상 위 서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통과한 국가는 8곳. 탈락은 5곳이었죠. 저는 펜을 놓고 잠시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판정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무뎌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숫자 속에서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최종 리스트 언제 나옵니까?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답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죠. 확실하게 해주세요. 실패 확률 1%면 즉시 탈락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플라즈마 밀폐 시간 7초.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3초.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신뢰 구간은 95%를 넘었어요. 통과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불이 하나씩 꺼졌고 키보드 타자 소리만 울렸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에너지 출력은 목표치의 80%. 아쉽지만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빨간 도장을 찍었어요. 모든 검토가 끝났습니다. 최종 통과 국가는 9곳.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죠. 내일은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통과와 탈락.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네바 본부 3층 대회의실이었어요. 타원형 테이블 중앙에는 강대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 그들의 명패는 테이블 정중앙에 놓여 있었죠. 테이블 끝자락에는 빈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명패도 없었어요. 의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 러시아. 그는 천천히 이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9개 국가의 이름이 호명됐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국의 이름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앉아 있었어요. 의장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검증 일정 조율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한국 건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대표가 고개를 들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성숙도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유 설명은 그게 전부였어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는 그대로 진행됐죠. 한국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 같았어요. 회의가 중반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운영위원 한 명이 형식적인 제안을 던졌어요. 한국 측이 원한다면 옵저버 자격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참여가 아니라 관람이었죠. 프랑스 대표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경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측 인사가 덧붙였어요. 발언권은 없고 자료 접근은 제한하고 설계도는 당연히 안 됩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정리했습니다. 핵심 접근률은 0%입니다. 비용 분담만 논의하죠. 운영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회의록 초안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된 문장들이 보였어요. 그중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 성숙도 부족. 바로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죠. 재현성 검증 불가. 그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조 경험은 있으나 과학적 독립성 미확인. 독일 측 실무자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조립은 잘하니까요. 설계는 우리가 하면 되고. 몇몇 사람이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지우지도 않았죠. 회의록은 그대로 저장됐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화면 속 문장들은 공식 기록이 됐죠. 수정 불가였습니다. 회의 종료 직전이었습니다. 한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혹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실무자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만약.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실패 확률이 1%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검증 자원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논의 종료하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정문은 간결했어요. 한국은 정식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유 검증 자원 낭비.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공식적으로 배제됐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의실 불이 꺼졌죠. 텅 빈 테이블 끝에는 의자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 앞 바닥에는 명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KYA.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는 거의 없었죠. 그 위에 회의록 한 장을 덮었습니다. 검증 대상 제외.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발소리만 울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죠. 100m 너머로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회의에 오를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제네바 회의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발신자는 한국과학기술부였죠.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독자 개발 선언문.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국제협력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11년 안에 독자 핵융합 장치를 완성하겠습니다. 목표 온도는 1억 도였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동료 엔지니어가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진심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인력 100명도 안 되는데 1억 도라니. 농담이겠죠.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그 선언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을 선언했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죠. 일본 측 인사가 물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누군가 답했어요.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인력 규모를 봤습니까? 100명 미만입니다. 독일 측이 덧붙였어요. 우리는 3,000명이 투입되는데 말이죠. 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운영위원이 물었습니다. 마르쿠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억도 플라즈마는 최소 2,000명 규모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100명으로는 설계도조차 완성할 수 없죠.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중국 측도 거들었어요. 예산 규모를 봐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지켜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서랍에 넣었죠.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뒤였습니다. 국제행융합학회에서 한국 연구진을 만났어요. 서아린이라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했죠. 저희는 진행 중입니다. 저는 물었어요. 언제까지 계속하실 겁니까? 서아린이 답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아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들고 보여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초전도 자석 시험 성공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온도는 영하 273도였어요. 안정화 시간은 12시간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했어요. 자석 냉각과 플라즈마 제어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석이 돌아간다고 핵융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째였습니다. 한국이 진공용기 제작을 완료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지름 10m 크기의 철제 구조물이었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답했죠. 필요 없습니다. 진공 용기를 만드는 것과 플라즈마를 가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의장이 동의했어요. 마르쿠스 말이 맞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플라즈마 첫 점화 시험 일정을 발표했어요. 날짜는 3개월 뒤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력에 표시하지 않았어요.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안 지켜보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결과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만들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실패라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선언문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결과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 문장 아래 서명이 100명 가까이 나열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제핵융합 안전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발표 주제는 플라즈마 사고 사례 분석이었죠. 스크린에는 15건의 사고 기록이 떴습니다. 모두 1억 도 이상 온도에서 발생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례를 열었습니다. 2012년 프랑스 카다라슈 연구소였어요. 플라즈마가 진공 용기 벽면에 접촉한 시간은 0.05초였죠. 그 짧은 순간에 벽면 온도가 30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용접 부위가 녹았어요. 수리에는 8개월이 걸렸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플라즈마 접촉 0.05초면 파괴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건 물리법칙의 문제입니다. 의지로 바꿀 수 없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15년 일본 니가타 실험로였어요. 자기장 제어 시스템이 0.2초 지연됐습니다.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졌죠. 온도가 순식간에 2억 도를 넘어섰어요. 냉각수 배관이 파열됐습니다. 시설 전체가 6개월간 가동 중단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어 시스템 반응 속도는 0.01초 이내여야 합니다. 그보다 느리면 재앙이죠. 앞줄에 앉은 독일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였습니다. 2017년 러시아 토카막 시설이었어요. 플라즈마 밀도 제어에 실패했죠. 압력이 설계 한계의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진공 용기에 균열이 생겼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비 교체에 13개월이 소요됐죠.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압력 제어는 밀리초 단위입니다. 100분의 1초라도 늦으면 구조물이 견디지 못해요. 누군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9년 중국 화폐의 연구소였어요. 냉각 시스템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초전도 자석 온도가 영하 269도에서 영하 200도까지 올라갔어요. 자석이 초전도 상태를 잃었죠. 자기장이 붕괴됐습니다. 플라즈마는 즉시 소멸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2중 3중 백업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죠. 회의장 뒤편에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완벽한 시스템은 가능합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가능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소 2000명의 엔지니어와 15년의 시간, 그리고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청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동료가 다가왔어요. 한국 소식 들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데요? 그가 말했죠. 1년 뒤 첫 점화 시험을 한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1년으로 뭘 하겠습니까?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개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MIT 연구진의 발표였어요. 플라즈마 난류 제어에 관한 내용이었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난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정밀한 시뮬레이션도 실제와 다르죠.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시뮬레이션 예측값과 실험 결과값이었어요. 오차는 평균 30%였습니다. 발표자가 덧붙였죠. 이 오차를 줄이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발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물었죠. 소규모 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팀만 150명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함에 한국 관련 보고서가 하나 들어와 있었죠. 제목은 KSTAR 프로젝트 진행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요약이 나왔습니다. 초전도 자석 구동 성공. 진공 용기 기밀 시험 통과. 제어 시스템 통합 완료.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일정표가 있었어요. 1년 후 첫 플라즈마 점화 예정.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년은 365일이었어요. 그 시간 안에 플라즈마 제어 알고리즘을 완성하고 안전 시스템을 검증하고 최종 통합 시험까지 마쳐야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실장이었어요. 마르쿠스 한국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지켜볼 가치가 없습니다. 실장이 물었죠. 확신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물리법칙은 예산이나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결과는 의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되뇌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식을 먹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독자 핵융합 장치 KSTAR 1년 내 가동 목표. 아나운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옆 테이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까요? 동료가 답했죠. 글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기적은 과학이 아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다시 한국 보고서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 전 안전 영상이 재생됐어요.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달력을 펼쳤습니다. 1년 후 날짜에 작은 메모를 적었죠. KSTAR 예정일. 하지만 형광펜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고사례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15건 모두 실패였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16번째가 추가될 거라고 믿었죠. 2023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이메일 알림이 떴죠. 발신자는 한국국가핵융합연구소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KSTAR 첫 플라즈마 점화 결과. 저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실패 보고일 거라고 생각했죠.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동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르쿠스 한국 데이터 봤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입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세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0.7초.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플라즈마 유지 시간이었죠. 0.7초.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온도 데이터가 나왔죠. 1억도 달성. 자기장 안정성은 변동폭 0.01% 이내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멈췄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열었죠. 재현성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총 3회 시행. 3번 모두 0.6초 이상 유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초전도 자석 온도는 영하 269도로 안정됐어요. 진공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파스칼이었죠. 플라즈마 밀도는 설계값의 95%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기준 안에 있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동료가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검증관이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동료를 바라봤죠. 정말입니까? 그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IAEA 로고가 찍힌 검증 보고서였어요. 저는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실험 절차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점화 준비 시간은 2시간이었죠. 자석 냉각에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진공 펌프 가동은 30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플라즈마 점화 순간이 사진으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제어실 모니터에 온도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수직으로 치솟는 선이 보였죠. 0.3초 만에 1억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0.7초 동안 유지됐어요. 저는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래프 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끄러운 곡선이었죠. 자기장 제어가 완벽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동료가 답했습니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인력 100명으로 이걸 해냈단 말입니까? 그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투입 인력은 93명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93명. 11년. 평균 1인당 작업 시간을 계산했어요. 상식을 벗어난 숫자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오후 5시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의 연구원이 모였어요. 의장이 스크린에 한국 데이터를 띄웠죠. 여러분 모두 보셨을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측이 동의했어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죠. IAEA 검증관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어요. 독일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0.7초는 우리 초기 기록과 비슷합니다. 특별할 것 없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한국 측에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문장이 있었죠. 첫 결과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제네바 호수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수면에 반사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실장이었어요. 마르쿠스, 한국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상 밖입니다. 실장이 물었죠. 그게 다입니까? 저는 답했어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를 보니 제 얼굴이 비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독자 핵융합 장치 KSTAR 첫 플라즈마 점화 성공. 아나운서 목소리는 밝았죠. 저는 볼륨을 낮췄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옆 차선에 트럭이 지나갔어요.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었죠.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았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었어요. 0.7초. 1억도. 재현성 3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일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화면을 내렸죠. 첫 결과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문장이 다시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0.7초, 0.7초, 0.7초. 2025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제네바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발 보고서가 떠 있었죠. 제목은 KSTAR 플라즈마 12초 달성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의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가 나왔죠. 12초. 0.7초에서 17배 증가한 수치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온도는 여전히 1억도였어요. 자기장 변동폭은 0.001%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죠. 변동폭이 더 줄어들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현성은 확인됐습니까?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회 시행 모두 10초 이상 유지했습니다. 일본 측이 서류를 뒤적였죠. 이건 우리 기록을 넘은 겁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상세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의장이 다음 장을 띄웠어요. 플라즈마 밀도 그래프였죠. 12초 동안 흔들림 없이 수평선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독일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제어 알고리즘을 공개했습니까? 의장이 답했죠.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전부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국 이전 기록을 검색했어요. 프랑스 8초, 일본 7초, 미국 9초였죠. 12초는 새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마르쿠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죠.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12초는? 저는 말을 끊었어요. 60초가 목표입니다. 아직 멀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데이터를 다시 열었어요. 플라즈마 온도 곡선을 확대했죠. 12초 내내 1억 도를 유지했습니다. 온도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도 이내였어요. 오차율 2%였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 오차는 우리 시스템보다 낮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어요. 또 다른 이메일이 왔죠. 발신자는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KSTAR 플라즈마 62초 달성. 저는 파일을 열지 않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62초. 1분을 넘긴 수치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죠.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가 떴습니다. 62초 지속 성공. 온도 1억 도 유지. 자기장 변동폭 0.001% 이내. 저는 화면을 스크롤 내렸어요. 재현성 테스트 결과가 나왔죠. 6회 시행 평균 60초 이상.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에너지 효율 데이터였어요.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0.8이었죠. 우리 시스템은 0.6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어요.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62초 동안 플라즈마 형태가 완벽한 원형을 유지했어요. 벽면 접촉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실장이었어요. 봤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죠. 네. 실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틀 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이 모였어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의장이 한국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62초입니다. 의장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죠. 프랑스 대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일본 측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 목표치를 넘은 겁니다. 독일 연구원이 덧붙였죠. 우리는 아직 30초도 못 넘었습니다. 영국 측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장 변동폭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0.001%. 이건 이론적 한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중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합니까? 저는 데이터를 가리켰어요.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구조일 겁니다. 러시아 측이 고개를 끄덕였죠.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62초라는 숫자가 여전히 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0.7초에서 12초로 다시 62초로. 매번 재현됐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입니다. 노트북을 덮었죠. 하지만 숫자는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62초. 0.001%. 재현성 6회. 2026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국제 핵융합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차세대 에너지 협력 방안이었죠. 하지만 복도 곳곳에서 들리는 대화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오전 세션이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프랑스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마르쿠스, 우리 프로젝트 상황 들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정보다 18개월 지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최소 1년은 더 걸릴 겁니다. 일본 대표가 합류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플라즈마 제어 알고리즘이 계속 실패합니다.
40초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봤죠. 그래프는 불안정했습니다. 오후 2시에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각국 진행 상황을 정리했어요. 미국 55초 달성. 하지만 재현 실패.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죠. 프랑스 시스템 점검 중. 재가동 미정.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일본 42초. 목표 60초 미달. 의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중국 58초. 하지만 자기장 불안정. 그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한국 62초. 재현성 9회 연속 성공. 자기장 변동폭 0.001%.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의장이 계속했죠. 한국이 현재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연합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의장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목표 대비 60% 달성. 완성 예정일이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연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이 답했어요. 기술적 난제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장시간 플라즈마 유지 부분에서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미국 연구원을 만났어요. 마르쿠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답했어요.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녁 6시에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12명이었어요. 모두 주요국 대표들이었죠.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을 제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의장이 서류를 나눠줬어요. 기술 공유와 공동 연구입니다. 일본 측이 물었죠. 우리가 요청하는 입장입니까?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KSTAR 기술 협력 요청안.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죠. 요청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11년 전 우리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미국 대표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영국 측이 덧붙였죠. 예산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일까? 의장이 답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팔짱을 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11년 전 회의록을 검색했죠. 한국 검증 대상 제외. 이유 검증 자원 낭비.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식 협력 요청서가 작성됐어요. 수신인은 한국국가액융합연구소였죠. 저는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귀 연구소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하며 저는 읽기를 멈췄어요. 오후 3시에 문서가 발송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답장을 기다렸어요. 이틀이 지났죠. 3일째 되던 날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협력 조건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동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화면을 내렸죠. 추가 문장이 있었습니다. 과거 배제 결정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청합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공식 해명.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타자를 치지 못했죠.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르쿠스 한국 회신 받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어요. 네. 실장이 물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제네바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서아린이 왔어요. 그는 11년 전과 똑같은 표정이었죠. 차분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협력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서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죠. 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아린이 말했어요. 첫째, 동등한 의사결정과 둘째, 기술 소유권 공동 보유. 셋째, 과거 배제 결정에 대한 공식 사과. 저는 펜을 놓았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공식 사과가 필수입니까? 서아린이 답했죠. 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서아린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협력은 어렵겠네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가 멈춰섰죠. 저는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과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아린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했죠. 11년 전 우리가 틀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마르쿠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죠.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서아린이 다시 앉았습니다. 계속하시죠.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협력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죠. 이제 우리가 결과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1년 전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한국은 정식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후 검증 자원 낭비. 저는 그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죠. 2027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대전 한국국가핵융합연구소에 있었어요. 11년 만에 처음 받는 한국 땅이었죠. 공항에서 연구소까지 차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어요. 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했죠. 저는 방문증을 목에 걸었어요. 환영합니다. 경비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벽면에는 KSTAR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62초 기록이 새겨져 있었어요. 서아린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마르쿠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이쪽입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도면을 들고 뛰어갔죠. 서아린이 말했습니다. 지금 360초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6분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중앙에 KSTAR가 있었죠. 지름 10m가 넘는 원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서아린이 설명했습니다. 초전도 자석 16개가 플라즈마를 감싸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표면은 매끄러웠죠. 공차는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서아린이 답했어요. 0.01m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0.01m라니. 서아린이 설명을 이었죠. 밀리미터 단위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표면을 짚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모니터가 30개 넘게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온도, 압력, 자기장, 밀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실험은 360초 유지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성공 확률은 얼마입니까? 엔지니어가 답했죠. 95% 이상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서아린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래프가 떴죠. 지난 20회 실험 데이터입니다. 모두 300초 이상 유지했어요. 저는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각 실험마다 곡선이 안정적이었어요. 변동폭은 0.001% 이내였죠.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실험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연구원들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죠. 저는 제어실 뒤편에 섰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아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팀 준비 상태 보고하세요. 각 부서에서 답이 돌아왔어요. 냉각 시스템 정상, 진공 시스템 정상, 전원 공급 정상, 플라즈마 점화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0초 전. 저는 숨을 참았어요. 20초 전. 제어실이 조용해졌죠. 10초 전. 모든 눈이 메인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점화. 서아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의 온도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았죠. 1억 도에 도달하는데 0.4초가 걸렸습니다. 플라즈마가 안정됐어요. 10초 경과.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곡선은 흔들림 없었죠. 30초 경과. 자기장 변동폭은 여전히 0.001%였습니다. 60초 경과. 1분이 지났어요. 저는 손을 꼭 쥐었죠. 120초 경과. 2분이었습니다. 제어실의 긴장감이 더 높아졌어요. 180초 경과. 3분을 넘겼죠.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240초 경과. 4분이었어요. 플라즈마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죠. 300초 경과. 5분을 돌파했습니다. 제어실에 박수가 터질 듯 했어요. 하지만 모두 침묵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330초 경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50초 경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60초 달성.
서아린이 선언했죠. 제어실이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죠. 6분, 360초, 1억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실험이 종료됐습니다. 플라즈마가 천천히 소멸됐어요. 최종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죠. 유지시간 362초. 평균 온도 1억 200만 도. 자기장 변동폭 0.0008%.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린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협력 조인식이 열렸어요.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죠. 저는 서명란 앞에 섰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문서 첫 줄을 읽었습니다. 한국 KSTAR와 국제핵융합연합은 동등한 파트너십하에 협력한다. 저는 서명했죠. 제 이름 옆에 날짜가 찍혔습니다. 2027년 6월 15일. 조인식이 끝나고 서아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연구소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입을 열었죠. 11년 전 제가 틀렸습니다. 서아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는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봤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기준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결과만 본다. 저는 서아린을 돌아봤죠. 그리고 지금 그 말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죠. 이번엔 우리가 한국을 검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의 기준을 검증했습니다. 서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 차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KSTAR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결과는 의지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구조로 만들었죠. 서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11년 전 보고서를 찾았죠. 한국은 정식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저는 그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KSTAR 협력 보고서. 첫 문장을 썼죠. 우리는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타자를 계속 쳤습니다. 창밖으로 대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타자를 멈추고 밖을 바라봤어요. 11년. 0.7초에서 360초까지. 저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섰고 우리의 신념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11년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죠. 저는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었으니까요.